안녕하십니까. 종북을 바로 알고 종북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자 바로세움입니다. 바로세움 국민행동본부 영상을 보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큰 재력가가 나타나서 이 일에 동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던데 그것도 좋습니다. 다만 제 뜻은 단 한 권, 5권, 10권이라도 주위 분들에게 널리 전하셔서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일에 동참을 했으면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약 40여 분 정도가 기증의사와 책 구매 의사를 보내오셨는데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목표한 10만 권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여러분들의 협조가, 여러분들의 투쟁 의지가 강력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심란하셔서 일도 손에 잘 잡히지 않으실 겁니다. 백정혈통의 김정은이가 내려와서 평화니 뭐니 하면서 위장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이제 이대로 가면 종전으로 끝이 나고 국경선이 된다고 이제 평화가 왔다고 떠들지만 결국 그것은 또 다른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는 길일 뿐입니다. 1국가 2체제 2정부 이렇게 가는 거죠. 아마 조만간 C로 쓰든 K로 쓰든 분명히 C로 쓰게 되겠죠. C의 코리아를 쓰는 한 국가라고 발표할 날이 얼마 안 남은 듯 합니다. 일단 종전이 돼버리면 미군은 자동적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서 철수 수순을 밟게 됩니다. 아무리 국경선이니 뭐니 떠든다 하더라도 같은 민족이라는 걸 세상이 다 알기 때문에 여기서 국지전이 일어난다면 내전이 되고 내전에는 미군이 또는 유엔군이 가입할 명분조차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정말 큰일인데 이 큰일을 모르는 그저 축제 분위기에 들떠있는 정말 중도 성향의 국민들 때문에 답답할 지경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파 씨앗 심기.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지금부터 시작을 하지 않으면 조금 더 늦어지고 그만큼 나라는 바로 세우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오늘은 김제동이 종북이 된 시점에 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자식이 주체사상 교육을 받고 또는 전대협이라든지 이적단체에 속해서 활동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행위나 발언들을 보면 충분히 그 이적성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그 사상이 심겨져 왔는지 그 배경을 좀 알아보는 데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신영복을 거론해야 되겠죠.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신영복 방송들을 슬쩍슬쩍 훑어봤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신영복에 관해서 그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통역당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빠진 정말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먼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보시는 데는 통역당의 배경이 된 임자도라는 곳입니다. 전남에 있는 한 섬인데 그 곳에서부터 통역당이 시작이 됩니다. 자, 통역당은 61년 간첩 김수영에게 포섭돼 조선노동당에 입당한 전남 무안 출신 최영도가 북한에서 가서 교육을 받고 다시 내려와서 주위에 있는 김종태를 포섭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원이 된 김종태는 김진락과 이문규를 꼬드겨 통일혁명당을 만들었다. 이게 대략적인 개요입니다. 자, 통역당이 그럼 주체사상으로 무장이 됐겠느냐? 당연히 무장이 됐겠지만 그 밑에 자료를 한 번 더 보시면 이들의 진술서뿐 아니라 그들의 수사 기록에 나와 있는 김일성에게 했던 충성맹세 등을 토대로 해서 적은 글입니다. 첫 머리만 읽어봐도 이들이 상당한 통역당이 김일성 주체사상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일성을 민족의 태양이라 칭송한 이들은 혁명전선의 첫 인쇄물이 나오는 순간 눈시울을 붉힐 정도로 종북주의에 깊이 몰입되어 있는 상태였다. 다음에는 통역당의 조직도입니다. 개략적으로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김종태가 김진락과 이문규를 그리고 그 밑으로 이어지면서 김진락은 신영복이 박성준이를 한명숙 남편이죠. 박성준이를 포섭하고 박성준이 한명숙을 끌어들이는 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통역당과 신영복에 대한 관계입니다. 여기서 이런 조직이나 내용에 대해서보다는 신영복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신영복은 청맥이라는 잡지를 만든 것으로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가 혁명전선, 정말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 같은 그런 잡지를 만들어 뿌리는데 깊숙하게 관여가 돼 있었습니다. 신영복이 통역당 사건으로 구속될 때 그의 직업은 육사 교관이었습니다. 강사지만 어쨌든 육사 생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교관이었는데, 그가 한 이적행위 중에 육사 생도 9명에 대한 교양 상황과 이 교양이라는 게 세뇌 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성준을 포섭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보고는 자기를 포섭한 김진락에게 한 것이고,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967년 오후 3시 김진락은 잔디다방에서 신영복으로부터 경제복지회 내에 있는 성원인 박성준을 조성하여 시내 각 대학생 100여 명을 그 앞에서 시위하고 부정선거 규탄을 외치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앞 노상까지 데모를 했다라고 보고를 받고 신영복에게 잘했다. 너희 조국을 위해서 남한을 무너뜨리는 일에 네가 일조를 했구나, 이렇게 칭찬도 받습니다. 이렇게 간첩질을 한 신영복의 포섭 대상자 박성준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박성준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 이유서에 이렇게 씁니다. 민족해방전선을 구성한 바 없다. 4.19 묘지에서 북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책자를 구입하거나 빌려보거나 빌려주고 필기시키고 한 모든 행위가 북괴를 이롭게 한 것이 아니다. 이게 공산주의 서적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냥 김일성이 위대하다 이런 게 아니라 마르크스 레닌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의 공산주의 사상을 필기시키고 교육시키고 이런시킨 게 북괴를 이롭게 한 게 아니랍니다. 문제는 신영복을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경솔한 소행을 하기에 이르렀다. 한낱 우스운 일이었다. 경솔하게 내가 잠깐 실수를 한 것뿐이지 공산주의를 교육시키거나 사상을 주입시킨 것은 잘못한 게 아니다. 애당초 뇌 속이 잘못된 새끼가 박성준입니다. 자, 이어지는 한명숙에 대한 짤막한 소개입니다. 이 통역당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실형을 선고받고 나서도 1979년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으로 또 구속이 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한명숙은 이유재가 누군지는 나중에 한편으로 방송해드릴 만큼 나쁜 년입니다. 여성단체연합의 거의 초기 멤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스크바 방송, 북경 방송, 평양 방송, 통역당의 목소리 방송 등을 들었던 것으로 기록한다. 이 통역당의 목소리 방송이 통역당이 와해되면서 생겼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게 한민전입니다. 그러나 통역당 이후에 지하당이 구축돼서 이런 방송을 한 사례가 없고, 이 방송이 대남 공작 부서인 통전부에 소속돼 있다는 것 지난 시간에 제가 충분히 증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한명숙은 서클 회원 6명이 모인 자리에서 라디오를 조작해서 어버이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을 듣게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스웨덴의 타가소 등 어린이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보다 북한이 훨씬 낫다, 이렇게 북한을 찬양한 년이 한명숙입니다. 그러나 이들 전부 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노무현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의 여성 총리까지 하게 됐죠. 통역당은 지금의 아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김종태는 북한 노동당의 대남사업 총국장 허봉학으로부터 직접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난파됐다. 결정적 시기가 오면 무장봉기에서 수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금으로 치면 통합진보당의 아로와 비슷한 지하조직인 셈이다. 이게 다 기록입니다. 그래서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예전에 신영복과 같이 교수 생활을 할 때 어느 날 가보면 북한에서 내려온 서적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답니다. 몰래 저녁 때 휴지통에 화장실에 갖다 버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로 대놓고 공산당 활동을 했던 게 신영복, 박성준, 한명숙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 결정적 시기가 오면 이라고 이야기죠. 결정적 시기가 무엇이냐? 혁명하기 바로 전 단계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한번 보시죠. 출판을 통한 세뇌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통역당에 내린 지령 내용입니다. 실제로 수사 결과 밝혀진. 김종태는 첫 월북에서 북한의 환대를 받으며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고 이후 평양교회의 초대소에 머물면서 공산주의 사상, 지하당 공작 방법,
및 난수표 해독법 등을 교육받았다. 또한 김종태는 대남 사업 총국장 이호선으로부터 남조선 혁명 기운 조성을 위해 주변 인물들을 포섭 지하당을 건설할 것, 그리고 합법적인 출판물을 발간하여 청년 학생 지식인층에게 반미 반국가 사상을 고취할 것 등 김일성이 내린 지령을 전달받았고, 그 지령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청맥 잡지 그리고 혁명전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김일성은 늘 어떤 일을 벌이기 전에 먼저 사상, 이념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 주사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신영복이 과연 전향을 했냐 안 했냐, 일반적으로 신영복이 알려진 것은 전향서를 쓰고 나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면, 전향서는 썼지만 사상을 바꾼다거나 동지를 배신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통역당에 가담한 것은 양심의 명령 때문이었고 앞으로도 양심에 따라 통역당 가담 때와 비슷한 생각으로 활동하겠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한 발언도 있고, 또 다른 인터뷰 말지에 실린 것을 보면 배신을 하고도, 즉 전향을 하고도 신조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전향을 하지 않고도 조직을 망치고 신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전향서 한 장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작가도 말씀하셨고, 저 역시 이 글을 보면서 신영복은 절대로 전향한 게 아니고 정말 깊이 있는 주체사상의 중심에 선 전파자였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석과불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과일이 하나 남았으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다음 해, 그 씨가 될, 나무를 키워낼 씨가 될 것 때문에 먹지 않는다. 그 의미를 한문으로 석과불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본인을 나머지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파리가 떨어져 나가고 모든 과일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동무들이 죽고 자기 동지들이 자기를 외면한다 해도 자기는 꿋꿋하게 남아서 무엇을 하겠느냐? 사람을 키우는 일, 이것이 역경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것이 석과불식의 교훈입니다.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당시 신영복 보고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좀 하고 적극적인 반정부 활동, 친북 종북 활동을 펼 수 있도록 주위에서 압력을 가하자 내뱉은 말,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서 자기 생각을 표현한 것이 석과불식입니다. 자기는 너희들이 아무리 욕을 하고 나를 흔들어도 내가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 무엇? 후배를 양성하는 것. 주체 사상의 계보를 이어갈 누군가에게 그 사상을 온전히 전달하는 것.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게 노무현뿐만이 아닙니다. 한번 쭉 훑어보시죠. 노무현이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건 이미 문재인이 이야기했던 거고, 본인도 존경한다고 이야기했고, 손혜원 역시 깊은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처럼을 소주 브랜드로 출발시킬 때 작업을 했던 것이 손혜원입니다. 그 이외에 신영복이 영향을 끼친 애들이 도종환, 이인영, 빨갱이 새끼는 뭐 빠지지 않죠. 박원석, 그리고 박원순 아주 존경합니다. 우리 시대에 참 스승이 죽었다고 트윗 페북에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조희연은 뭐 같은 성공회대 교수직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이재정, 안희정, 정운찬, 노회찬, 유시민, 안경환, 공지영, 탁현민, 안철수까지.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듬어 만진 당, 더듬다 터진 당, 여러 가지로 정말 조롱을 하는 그 당의 더불어가 신영복의 작품이라는 것. 그리고 신영복이 늘 이야기한 것이 인간이 희망이다. 자, 이런 사상으로 신영복은 많은 사람에게 한국을 정말 붉게 물들인 대표 주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그 백장호 혈통 그 살인마년이 왔을 때 그 뒤에도 신영복의 붓글씨 그림으로 배경으로 문재인이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참 잘 어울립니다. 얘는 여기다가 그 수령기 하나 달고 북으로 바로 보내버리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신영복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냐? 그럼 수십 년간의 감옥 생활, 전향서도 거짓으로 썼고 자기가 죽기 전까지 주체사상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죽은 그 신영복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과연 누구냐? 자료 보시면 이구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구영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난파간첩이 통일운동가가 되는 세상이라는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난파간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전향 좌익수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죽는 게 애국입니다.
보시면 1980년대 초에 노촌 이구영 선생이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중요한 유산인 한학이 점점 쇠퇴해가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설립하신 한문 공부 모임입니다. 이 한문 공부 모임이 이문학회라는 곳입니다. 이 이문학회가 신영복을 기리는 신영복재단 더불어숲이라는 곳에서 더불어라는 말은 이구영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자, 보시는 자료처럼 이구영은 충북 제천에서 태어났는데 북한으로 월북을 합니다. 누구의 제자였다 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에게 박지원과 실학사상을 강화했다라고 나옵니다. 서해에도 굉장히 능통해 있다고 합니다. 자, 실학사상을 강해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주체사상의 깃대는 확립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주체사상은 어쨌든 김정일이가 확립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실학이 어쩌고 저쩌고 세상의 중심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했던 주체사상에도 꽤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1958년 7월에 부산에서 난파간첩으로 내려왔고 22년간 장장 수영 생활을 하는데 감옥에서 신영복에게 한학과 서예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한학과 서예만 가르쳤을까요? 이들이 사상을 전수받을 수 있는 시간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 사상이 정말로 굳건하게 이루어져 내려갔겠죠. 더 딱딱하게, 더 깊숙이, 더 안으로 스며들었었겠죠. 주체 사상에 대해서 여기서 아주 초간단으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대부분 주체 사상이 뭐냐? 그러면 김일성을 숭배하는 거다. 아니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간단한 부분. 자, 철학적으로 주체사상은 사람이 중심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이 사람이 주체가 돼서 자주 그리고 주체 이런 것들로 다 지켜나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 인민이 세상의 주체이긴 하지만 이 모든 행위는 당과 수령의 영도하에 충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게 없으면 끝이라는 거죠. 결론은 독재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종교적 신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네가 정말 중요하지만 아무리 너네가 중요해도 당과 수령만큼 중요하지 않다. 이 한마디면 너네는 자결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주체사상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람이 중심이어야 되고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느냐. 외교도 자주적으로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일본 눈치 보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체사상으로 끌어갑니다. 자, 그럼 한국에 있는 문재인이나 노무현, 노빠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다, 내 아들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약하면 김정은과 문재인은 정말 똑같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똑같은 게 아니라 저 주사파 새끼들의 가지고 있는 사상이 똑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람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사람이 먼저다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의 친구들 도대체 이게 헬조선인지 북한은 가난하지만 자주가 있는 나라 아니냐 이렇게 당과 수령에게 충성 맹세하라는 북한의 대신 지금 주사파들 저들이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자기를 지지하는 곳, 자기 말을 따라주는 것만 국민이고 인민이에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 사상들이 신영복이 가르친 사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제동의 그 이전 이력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합니다. 그 야구장에서 입담을 팔았고 문선대 출신이고 이런 거는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던 김제동이 성공회대에 편입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것도 사회학과 계열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신영복 강의를 신청해서 듣는 거였습니다. 첫 학기부터 신영복의 CEO를 위한 인문학 강좌를 신청했다. 그리고 나서부터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얘는 아주 정치색이 강했던 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명박의 대통령 취임식 사회를 봤던 게 김제동 아닙니까? 그리고 노무현이 죽으면서 변했다?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노무현이 죽으면서 변한 것 이전에 2009년도부터 신영복에게 사상교육을 전수받는 거죠. 석과불식, 자기는 남겨진 씨가 돼서 애들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당시 성공회대 교수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영복을 포함해서 이종구, 김진업, 박경태, 김동춘 교수 6명이 전원이 운동권 출신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 6명의 교수들 중에 특히 박경태
이 교수 새끼는 신영복조차 골수 운동권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강성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박경태가 누군지? 제가 박원순과 아름다운 재단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방송을 했을 때 아름다운 재단에 이사로 참여돼 있고 나누어주는 배분 위원장을 담당한 게 이 박경태 교수 새끼입니다. 궁금하시면 아름다운 재단 편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위에 운동권 리스트엔 나와 있진 않지만 이 골수 종북 새끼 한홍구도 거기 교수였습니다. 이 교수 새끼의 영상 잠시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 밑에서 다카키 마사오가 장교도 있었죠. 아니 이게 한국 일본 지도자들이 만주국 시대로 돌아간 거네요. 이 북은 어때요? 남북한 일본 완벽하게 만주국 시대예요. 그 시대 대립구도예요. 야 이거 동아시아에서 그래도 북한이 좀 20세기 후반에 찌그러졌지만 50년대 60년대 자, 어떠셨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젊은 애들 모아다 놓고 다카키 마사오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다카키 마사오의 딸이 그네 누나라고 정말 비아냥거리는 이 새끼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지만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항일족보다 라는 게 그 영상의 결론입니다. 사실 이 새끼가 박사학위를 받은 배경을 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사학위 받은 내용이 제가 제목까지는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지만 김일성의 항일운동에 집중적인 조사, 연구 뭐 이런 걸로 박사를 받았으니까요. 이렇게 아이들을 지금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굳은 신념을 가지고 죽음까지 주체 사상을 가지고 왔던 신영복의 제자, 자기가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많은 곳에서 발언을 했던 김제동, 그 이외에 사회학부 교수들 한홍구,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의 운동권의 교수들, 특히 조희연, 그 학교의 총장 이재정, 이런 새끼들한테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당연히 북한을 찬양하고 남한을 저주하는, 이 대한민국을 저주스러워하는, 그래서 이 새끼가 늘 이야기하기를 공부하지 말아라. 공부 안 해도 먹고 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북한에서도 피 터지게 공부해야 당원이 된답니다. 북한도 제대로 모르는 새끼가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는데 그 발언들을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발언은 2011년 11월 한미 FTA 반대 시위 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자타임 합시다. 미안해서 그래요. 지가 왜 미안합니까? 이 새끼들은 정말 감성팔이를 잘하죠. 자, 미국 탱크가 한국 학생을 치었는데 아무 손도 못 쓰게 하는, 손도 못 씁니까? 재판은 회부됐죠. 그러나 과실치사로 인정이 됐을 뿐입니다. 정말 불의의 사고였지만 당시 미선효순 사진을 실제적으로 진이견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토크 콘서트에서 그걸 없애자고 했더니 자기 보고 빨갱이라고 하더라. 빨갱이라고 안 하죠. 좌익새끼라고 하죠. 예, 이렇게 선동을 해댑니다. 다음 발언 보시죠. 폐륜적인 사람들은 대통령을 닭에 비유한다. 자긴 그걸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닭은 왜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울고 나서 왜 울었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닭대가리다. 근데 대통령이 그럴 리 있겠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조소를 하는 것이 이 새끼들의 특징입니다. 다음,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해군기지를 짓는 것. 해군기지 반대에도 또 나오죠. 저는 좌파나 우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랍니다. 아니, 노무현이 뒤졌을 때 사회를 봤다고 그걸 우파 쪽에서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저 새끼 좌파라고. 괜히 감성팔이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별로 일이 없었거든요. 자,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메르스 선동했던 거 기억나시죠? 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얼마나 많은지 조금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와 국민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어서 비밀을 많이 만든다. 이 비밀을 만들어서 우리가 궁금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런 것들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잡아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 뿐인데 이 새끼들이 그때 박원순까지 메르스 선동을 얼마나 해댔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넘어가겠지만 이렇게 젊은 애들 수백 명을 데려다 놓고
지금 현 정부는 너네들하고 친하지 않다. 그리고 조롱을 해댑니다. 이 정부는 비밀이 많다. 숨길 것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음 2014년도에 브라질 가가지고 이 새끼가 한 짓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세월호 참배를 한다 그러면서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노트를 들고 목령을 올렸으며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답니다. 트위터에 쫙 해서 올려놓고 잠시 뒤에 뭐 했을까요? 여기 가갖고 이지랄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묵념이나 추념이 됐다 그러면 축구장 가서 여자들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예전에 이 새끼가 자기가 망이었는데 장군님 사모님 보고 아줌마 이렇게 불렀더니 영창을 보냈다라고 해서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가 나와서 이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한민구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로는 영창 안 보냅니다. 그러면 이거 조사해가지고 김재정이라도 데리고 나오든지 조사를 해봐라. 한민구가 가서 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다 뻥이었습니다. 아예 얘는 영창 간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국정감사에 나와라. 그러면 증인으로 나와라. 너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까 직접 나와라. 그랬더니 이 새끼가 그때 한 말이 있죠. 웃자고 했더니 죽자고 달려든다.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래도 여론의 문매를 맞자 그 다음에 나서는 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새끼 중에 몇 놈. 그 몇 놈 중에 가장 역겨운 새끼. 이 이철이 새끼가 나옵니다. 아주 얘는 노면이라 그러면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오줌을 질질 싸는 새끼예요. 이런 새끼가 방송에 나와서 노무현을 아주 칭찬했더니 문재인이 데려다가 국회의원을 시켜준 겁니다. 비례대표로. 그 얘가 나와서 한다는 말이 어이 국방부 장관 이거 김재동이 허락 받았어? 정보 공개하는 거? 안 받았는데요. 안 받았으면 개인정보통신법 위반이야. 그럼 뭘 하라는 겁니까? 이게 노빠 새끼들, 종북 주사파 새끼들의 아주 악질적인 특기입니다. 자, 2017년에 김재동이 지들이 원하는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다 이런 세상이 올 것 같으니까 아주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이명박이 노무현 대통령의 추도식에 가지 말라고 그 떨어져 죽은 새끼 추도식에 가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 새끼가 지가 무슨 뭐쯤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명박 죽이기에 또 들어가는 거죠. 참 특히 친노 종북 새끼들은 정말 악랄하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이라는 곳에서 사회를 보고 아주 기가 막힌 선동을 합니다. 스승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던 주체사상 신봉자 신영복과 그 이외의 여러 종북 교수들로부터 받은 사상을 가진 김재동이 이제 책을 낸다고 합니다. 헌법에 관한 책, 그것도 특별히 얘가 헌법 84조, 헌법 1조 이러고 떠들다 보니까 참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 스승으로부터 받은 사상이 책에 얼마나 스며들어 있을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소개됐는지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대들기 좋은 헌법 구절. 이 새끼는 정말 반사회적인 인간입니다. 종북이기도 하지만 공부하고 싶어하는 애들한테 공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공산주의로 가서 그냥 퍼먹이 주는 대로 처먹고 살으라는 겁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 나라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해야 하는데 인기를 끌기 위해서 아이들 망치는 발언을 합니다. 이제는 가정도 망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엄마한테 법조항을 대면서 이 법에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 위주로 책을 썼다고 합니다. 가정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더 이상 전교조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던 예전의 그 교육 방식을 없애면서 너희들도 사람이다. 너희들도 학생의 권리가 있다. 인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제의 어떤 격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툭하면 선생을 패고 여선생을 성희롱하고 선생이 뭐라 그러면 나가버리고 이제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얘네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동은 종북 새끼 맞습니다. 주사파로 철저하게 숨겨져 있게 무장된 신영보이가 키운 연예계의 대표적인 주사파로 성장할 겁니다. 자, 김재동에 관한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지난번 제가 임종석이 혹시 혁명열사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마지막으로 자료를 한두 개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페나 블로그보다 훨씬 방대한 양, 저도 이만한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반정부 세력을 완전한 민주화 세력으로 포장을 하고 나머지 보수를 정말 수구 꼴통으로 완전히 매도해놓고 거기에 어떻게 소개를 했는지 한두 구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년대 말 이전까지 당시 북한의 실제 사정을 잘 몰랐던 가난하고 독재에 짓눌린 대한민국 사회에 대항하여 우리가 가난했고 독재에 짓눌렸고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폭도 새끼들이. 한 총련 연상을 보셨죠? 1987년도에 일어났던 그게 가난하고 독재에 대항한 민주화 투사들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식민지 종주국이나 다름없는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배에 반대하여 민족 통일론과 함께 주체사상을 또 다른 대안처럼 바라봤던, 주체사상을 신봉한 게 아니라 이 민족에 억압받는 민중들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주체사상을 잠깐 택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예 안 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기록들이 다 있어서. 자, 그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자료인데 이 마지막 자료를 보시면 좀 섬찟하실 겁니다. 특히 이인영을 비롯한 오영식, 송갑석, 임종석과 같은 과거 전대협 의장들은 석방된 후 학생 시절에 NL 노선에서 이탈하여, 얘네들이 이탈했습니까? 단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그만두고도 전부 다 반정부 활동만을 해왔던 놈들이 이놈들이에요. 근데 이탈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이탈하여 현실 정치에 뛰어들며 사회적으로는 인권 친화적이지만 인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새끼들이 북한 인권법을 반대합니다. 그래도 말은 이렇게 써놨어요. 경제적으로는 리버럴 자유주의 노선을 보이고 있다. 얘네들이 신자유주의를 절대로 반대하는 애들이 주사파인데 이렇게 왜곡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얘가 지금 책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도 거의 전집 개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새끼들한테는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김제동이 나올 수 있게 방치하는 건 혹시 우리들일지도 모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하나는 편향되지 않게 교육하자는 겁니다. 김대중이 있다. 얘가 어떻게 살았고, 목포 상고를 나왔고, 그 다음에 목포 해상 방위대에 나갔다는데 그것은 뻥이고, 자, 노무현이 있다. 고등학교 출신에 그래도 오케이. 사법고시 패스해서 대통령까지 올라갔다. 근데 그 대통령이 될 때는 김대엽이라는 사기를 썼다. 이런 것 좀 알려주자는 거예요. 그 알리는데 여러분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응원과 댓글과 좋아요와 같이 힘을 내서 젊은이들에게 씨앗 심는 운동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